다음 주 세 단원 줘. 와, 많이 풀었다. 와. 야, 한 단원. 야, 한 단원 무조건 두 단원. 와. 아이고 보자. 와, 그렇게 많이 풀었지? 야, 큰일 났어. 그 보통 그 가까이 이렇게 있는 것에 소중함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뭐 부모님 아니에요? 엄마의 소중함이나 아니면 뭐 공기의 소중함. 여자친구 소중하고. 뭐 여자친구는 자기에게 되게 멀지 않나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아니 혹시나 해서. 폰 안에 항상 네. 그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D 여친이요? 2D 여친?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리스 가져보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물의 소중함, 공기의 소중함,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잊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해드린 얘기의 소중함에 대해서 왜냐면 잘 인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맨날 학원을 볼 수 있고 카톡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내가 해드리는 얘기에 대해서는 꽤 신뢰도가 있다고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그거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에 가서도 그 어떤 이런 종류의 수업을 들었을 때 내가 했던 얘기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드렸던 얘기만큼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은 아직 내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그 박명호 교사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내 교재를 들고 여러분 선배들이 학교에서 자습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박명호 교사가 쓱 지나가면서 교재가 상당히 전문적인데 뭐 이러면서 지나갔대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 내 내용을 보면 뭐냐면 충분히 가치를 알 거라고 판단해요. 근데 창원과학고 교사들은 내 존재를 알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창원과학고건 경남과학고건 수업하잖아요. 그럼 수업하면 그 영상을 내가 좀 예전 영상은 유튜브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걸 봤나 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수업을 하고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창원과학고 교사들은 안 돼요. 그래서 그 교사 중에 한 명이 저번 2학기 2차 고사 끝나고 학생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 시험 채점 다 하고 성적 나가잖아요. 할 때 그 이번 시험지를 그 선글라스 낀 아저씨한테는 절대 보여주지 마라.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부끄럽다. 부끄러우니까 그 선글라스 낀 아저씨한테는 절대 보여주지 마라. 라고 했대요. 부끄럽다.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교사들이 그 뭐 뭔가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보면 어느 책 어디서 냈다, 소스는 뭐다, 난 바로 알거든요. 바로 아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봤던 것처럼 요 문제도 오타 있죠. 뭐 난 오타라고 하고 싶어요. 오타라고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막 툭툭 보이니까 이제 내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드러날 테니 조금 부끄럽긴 하겠죠. 근데 그게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은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요. 그 대한민국 대학교는. 그러니까 어느 학교 어디를 나왔다고 해서 실력이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예를 들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파리 대학을 나왔다. 그럼 정말 실력 좋아요. 프랑스에서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실력 진짜 좋아요. 왜냐면 프랑스는 대학 등록금이 빵원이거든요. 대학 들어가면 미친 듯이 공부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삐끗하잖아요. 바로 나가리예요. 대표적으로 김책공대나 아니면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하잖아요. 천재예요, 천재. 천재예요, 천재. 왜냐하면 북한도 대학 등록금이 공짜입니다. 여러분 북한 교육열 어떻게 해요? 북한 교육열 여기 곱하기 10입니다. 여기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전체가 대치동까지 다 포함해서 대한민국 교육열 곱하기 10 하는 게 그게 평양 교육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는 것과 연봉이 정확하게 비례하지 않을 수 있죠. 정확하게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뭐 좋은 학교 나와도 직업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정확하게 비례해요. 정확하게 비례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면 무조건 애들 어디 보내요? 무조건 의대 보내잖아요.
근데 북한은 공부 잘하면 애들 무조건 어디 보내게요? 평양. 수학 과학으로 보내요. 해커. 예, 수학, 과학, 컴퓨터 공학 이 세 개로 보내요. 이스라엘. 왜? 왜? 예, 바로 북한의 주 수익원이 핵무기하고 그 다음에 해킹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주 수익원이 핵무기하고 해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적인 해커 중에 북한 사람 많은 거 아세요? 네. 북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예를 들면은 미국의 중앙은행 해킹하고 싶다. 그다음에 중국의 어디 해킹하고 싶다. 좀 등치 큰 사이즈 있죠. 조그만 사기업 해킹하는 거 말고요. 좀 등치 좀 큰데 진짜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럼 다 어디로 들어간다? 북한으로 갑니다. 그래서 북한 해커들이 기술력이 엄청나요. 왜냐하면 북한이 미국의 경제 봉쇄를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다 보니까 수출입이 어렵죠. 하지만 코딩과 인터넷은 이건 미국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야? 미국이 아무리 막아도 우회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미국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그 둘을 뚫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 되냐면 공부 잘하잖아요. 무조건 코딩, 수학, 과학 시켜요. 무조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북한의 수재들은 다 어디 가냐면은 김책공대나 김일성 종합대 이과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모여가지고 ICBM도 만들고 핵폭탄도 만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해커도 키우고. 그래서 딱 가서 거기 졸업하면 북한은 바로 그런 애들을 어디에? 평양 시내에 있는 평양 시내 여명거리에 바로 집을 줍니다. 여명거리가 어디게요? 우리나라로 치면 청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청담동에 누가 살아요? 우리나라는 청담동에 의사, 변호사, 원래 부자 이런 사람들이 청담동 그다음에 저기 평창동 이런데 그다음에 이런데 살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우리나라의 평창동이나 아니면은 저기 청담동에 해당하는 여명거리에 누가 살게요? 1순위 바로 국가유공자예요. 첫 번째가 1순위. 첫 번째가 뭐냐면 독립유공자. 두 번째가 6.25 참전자. 그게 북한은 무조건 평양거리에 우선 배치돼요.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르죠. 예, 우리나라는 만약에 독립운동했다. 그럼 후손들 지금 어떻게 살아요? 거지로 살거든요. 우리나라는 독립운동하면 후손들이 거지로 사는 게 보통인데 북한은 그렇진 않아요. 독립운동했거나 6.25 참전했으면 그러니까 6.25 때 북한이 적이긴 하지만 그들 나름의 그 6.25 참전한 사람은 그들에겐 영웅일 거 아니에요. 그 유공자들이 다 여명거리에 살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공계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수학, 과학, 컴퓨터공학 하는 애들 중에 논문 잘 쓰는 애들. 그런 애들을 우선적으로 여명거리에 집을 줘요. 그래서 북한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학 등록금이 공짜고요. 그 다음에 북한은 객관식 시험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북한은 그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시험이 주관식 논술형이에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뭘 잘해요? 네, 장난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 그러니까 토론으로는 북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 막 객관식 찍잖아요. 그 수능도 객관식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여러분들은 객관식 없죠. 근데 그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답안지를 주관식 논술형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미 거기서 여러분들은 입시에서 우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 입시에서는 다 논술이죠. 논술이거나 발표거나. 그래서 이미 그거에서부터 여러분들은 입시에서 우위인 거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근데 그걸 북한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좀 오늘 몸이 피곤하다. 그럼 선생님 영상으로 볼게요. 이게 하잖아요. 걔들은 몸이 피곤하다. 어떻게 하게? 죽는 한이 있어도 와요. 왠지 알아요? 공짜니까요. 북한의 모든 수업은 학교가 뭐냐면 국가가 등록금을 댑니다. 무조건 출석해요. 만약에 결석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잘립니다 그냥. 그리고 성적 떨어지잖아요. 바로 아웃입니다. 그럼 북한에서 학교가 쫓겨난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학교에서 쫓겨난다? 북한 내에서 최저하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들은 진짜로 목숨을 걸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되게 많은 예상 중에 여러분 우리가 북한으로 흡수통일 되겠어요? 북한이 우리에게 흡수통일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북한을 흡수하겠죠. 무슨 말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를 봐도 경제나 인구 규모를 봐도 그래서 이제 북한을 당연히 수통일 할 텐데 나는 걱정이 뭔지 아세요? 미래 북한을 흡수통일 하잖아요. 북한이 위에 하고 나면 여러분 한 세대 두 세대 지나잖아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 다 밀려요. 다 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한 나라 국민이 되고 그럼 이제 처음에 보면 이제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번지를 할 거 아니에요. 뭐 고기도 뭐 건강 상태도 좋고 막 옷도 예쁘게 입고 처음 통일이 된 1세대는 북한 사람들 보면 지질지질하고 무슨 말 하겠어요? 지질지질하고 막 옷도 꾸리고 막 부정했죠. 그리고 북한은 치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 이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되게 좀 못 사는 사람들하고 그럴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히 처음에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이 한국 내에서 3D 업에 종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영원할까요? 아니라니까요. 걔네들 공부 존나게 잘한다니까요. 그러면 한 세대 지나고 두 세대 지나고 그럼 거기서 판사, 변호사, 과학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 전투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곧 한 세대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3D 업에 있을 거고요. 북한 사람들이 지도층에 있을 거예요. 사회 구조가 완전 뒤바뀔 거예요. 북한 사람들 경쟁력 엄청나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죠. 북한은 대학 등록금을 누가 낸다고요? 국가가 내요. 그래서 북한 애들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무슨 능력이 생겨요? 북한 애들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무슨 능력이 생겨요? 영어로 프리토킹이 다 돼요. 북한 애들은. 왜? 그게 안 되면 잘리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영어 회화가 100% 되나요? 절대 안 되죠. 왜? 등록금을 내가 내니까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차이인지 알겠어요? 즉 거기에서부터 북한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실력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잘해요 지금? 아니요. 영어 못하죠? 그럼 영어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못하나 보다 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영어 못하면 너를 목을 잘라 죽이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 영어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줘요. 잘하게 되겠죠? 북한이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럼 거기서 살아남은 북한 학생들하고 여기서 지금 막 이렇게 뭐 게임 뭐 롤체 했다가 뭐 피곤해요 안 와요 뭐 했다가 막 이런 학생들하고 실력이 같겠어요? 무슨 말 나겠죠? 네. 그러니까 통일은 반드시 돼야 되는데 통일 후의 걱정은 남한 사람들의 실력이 밀릴 거예요. 북한 애들에 비해서. 네. 그래서 북한 사람들 실력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말빨이 이게 장난 아닙니다. 이 사람들. 말로 절대 안 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알겠죠? 네. 이게 이제 이게 뭐 북한을 좋아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언젠간 흡수 통일이 될 텐데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을 내가 그쪽의 교육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 존나게 열심히 공부해야 돼. 알겠죠? 예. 알겠죠? 그래서 정의론을 좋아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해드리는 얘기는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알겠죠? 많으니까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세요. 고마워요. 자, 그 다음 요거 봅시다. 자, 거기 새끼 문제가 2번이 들어가 있잖아요. 새끼 문제 2번하고 4번은 거기 나눠드린 그 교재 해설지가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프린터가 없다고요? 프린터 아까 줬는데? 프린터 남는 거. 자, 그리고 거기에 새끼 문제 4번은요. 새끼 문제 4번은 슬쩍 답안지를 보시면 해설지를 보면 저번 시간에 내가 언급했던 거거든요. 기억나요? 그 새끼 문제 2번은 1번의 연장이고요. 새끼 문제 4번은 어제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지만 봐도 알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까리까리하고 내가 충분히 얘기하지 않은 게 3번이거든요. 이 3번 얘기를 해볼게요. 알겠죠? 자, 보자. 문제를 잘 읽으면 ML이라고 나와요. ML 이름이 뭐죠? 자기양자수. 그 자기양자수의 크기가 1이라고 나오죠? 그럼 이게 그럼 당연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양자수가 뭐인 거? 플러스 마이너스 1.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3번 문제는 이것의 의미가 뭐냐?
사실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소수 함수에 대한 선형조합, 그 선형조합 된 것에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연산을 한 에너지의 그 축태성 이런 것들까지 설명을 해야 돼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수학적으로 이게 되게 깊은 내용을 사실은 이게 교수가 그냥 이렇게 죽기게 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수학적으로 할 얘기가 많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건데 나온 거라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잘 들으셔야 되겠죠?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각운동량 양력. 여기는 이제 ML의 분포를 보면 지금 잘 보시면은 S, P, D 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ML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S오비탈은 0, P오비탈은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D오비탈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1, 2 맞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이때 이 자기양자수가 크기가 1일 때, 그러니까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이 문제는 요 조건하고 요 조건하고 요 조건 원저리를 묻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우선 누구에 대한 생각은 안 해도 되겠어요? S오비탈에 대한 생각은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말은 자기양자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P오비탈의 누군가, 그 다음에 D오비탈의 누군가, 무슨 말 알겠어요? 요거를 판단해 보라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P오비탈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1, 0, D오비탈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1, 0이 나오는데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 거냐를 파악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바로 요겁니다. 이 ML이 0 1 경우 Y는 세타만의 함수가 됩니다. 외에는 없고요. 저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럴 경우 사실 복수함수가 아니라 실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이렇게 결정한 건데 다 됐고 이렇다라고 우선 외웁시다. 그렇죠? 자, 여러분 원래 앵귤러 파트는 누구하고 누구의 함수입니까? 시타 파이의 함수인데 이 자기양자수가 0이 돼 버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요 파이가 관여하지 않게 돼요. 그럴 경우를 자기양자수 0으로 표현합니다. 관습적으로 하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시타는 무슨 각도를 얘기하죠? 시타가 위도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앵귤러 파트 중에서 시타만으로 표현된 함수를 찾아보자 이런 말이야. 알겠죠? 우선 첫 번째 얘는 누구였죠? 얘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얘는 누구의 앵귤러 파트예요? Y 빵빵이었죠? 옥지 남자친구 빵빵이 알겠죠? 그래. 준호 옥지 알아요? 그렇지. 빵빵이 알아요? 걔가 요 루트. 너무 닮았어. 옥지야. 옥지. 우리 옥지. 그래. 그래 좋아. 좋아요. 그래. 순간 옥지가 온 줄 알았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대단. 가은아 옥지 알아요? 옥지 알아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그래서 얘는 빵빵이니까 바로 S1S 오비탈에 대한 앵귤러 파트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됐고, 그럼 여기서 시타만의 함수를 찾으면 요거
요거.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 시타만의 함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위도만으로 함수 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위도는 위도인데 이놈의 위도는 어느 축으로부터의 위도로 수학적으로 정의되죠? 어느 축으로부터? 그렇지. Z축으로부터의 위도로 수학적으로 정의되죠. 이 위도는. 그렇다면 Z축으로부터의 위도로 결정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P오비탈, D오비탈 등등등에서 Z축으로의 정보로만 결정되는 함수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누구다? PZ 혹은 DZ 제곱을 뜻해요. 그래서 이 앵귤러 파티에 시타만 변수인 애들은 바로 누구다? PZ하고 DZ 제곱을 뜻합니다. 그럴 경우 자기 양자수를 0으로 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요 두 개 각각 누구겠어요? 얘가 누구라는 걸 알겠어요? 얘가 PZ고 얘가 DZ 제곱이라는 건 몇 번 봐서 알겠죠? 그래서 얘가 결론은 PZ, 얘가 DZ 제곱인 것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는 S오비탈이고. 자, 그리고 나면 나머지 DEF가 있죠. 보이시죠? DEF 보이세요? 자, 그럼 이 DEF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그럼 3. 그럼 이제 가군동락 양자수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이건 뭐냐? 첫 번째 P 오비탈의 경우. P 오비탈의 경우는 바로 PY, PZ, PX를 얘기하는 겁니다. PX와 PY가 바로 가군동락 양자수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P오비탈은 뭐뭐뭐가 있어요. PXYZ 세 가지가 있죠. 네. PXYZ 세 가지가 있는데 PZ는 가군동락 양자수가 0일 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요 P오비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0인데 요 중간에 있는 얘가 PZ고요. 요 중간에 있는 얘가 DZ 제곱이니까 나머지 두 개는 PX거나 PY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PX거나 PY가 누구냐면 여기에 있는 DEF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선 왜 그런지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쨌건 결론적으로는 여기에서 D하고 E가 PX이거나 PY예요. 알겠죠? 요게 PX이거나 PY예요. 그러면 왜 이 둘 중에 하나가 PX고 PY일까요? 뭐로 확인하면 되겠어요? 파이 상수. 뭐로 확인하면 되냐면 버르버르버르바 노드로 찾으면 돼요. 자, 여러분 요건 레디얼 파트죠. 레디얼 파트의 노드를 뭐라고 하죠? 레디얼 노드라고 하죠. 앵귤러 파트에서 나타난 노드를 뭐라고 하죠? 앵귤러 노드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슨 노드가 발견되겠어요? 앵귤러 노드가 발견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앵귤러 노드를 어떻게 찾을 거냐? 자, 그럼 예를 들어 D의 경우 앵귤러 노드. 자, 그럼 저기에 D가 수식이 요거의 사인 시타의 코사인 파이잖아요. 이게 뭐인 것이 노드의 조건이죠? 0인 것이 노드의 조건이죠.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들려고 할 때 이 시타가 뭐겠어요? 시타가 이제 위더라고 했죠. 변역은? 변역은 0에서
180도까지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변역이 뭐죠? 경도인데 0에서 2파이까지죠. 그러면 경도인데 0에서까지 2파이다.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드는 조건은 바로 시타라고 하자면 0이거나 파이 혹은 뭐 한 줄 밑에 쓸까? 시타라고 하면 0도거나 파이 혹은 경도라고 하면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맞나요? 이거죠? 2분의 파이거나 2분의 3파이 2분 5파이. 아. 0부터 5파이까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 이 두 개를 조합한 결과가 뭘까요? 4개요. 잘 봐요. 시타는 어디서부터의 각도예요? 시타는 0부터 아니죠. 그건 변역이고 이걸 0이라고 했을 때 0이라고 했을 때 구해지는 해 0파이 이것의 의미가 뭐냐고요? 개수. 0파이 이것의 의미가 뭐냐고요? 0파이. 그냥 축. 바로 파이요. 얘는 이것의 의미는 지축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축 자체. 시타가 뭐예요? 시타가 Z축으로부터의 각도잖아요. 시타 0도가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북극. 파이는 남극. 그러니까 북극과 남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극이거나 남극이거나. 그러면 Z축 전체를 얘기하는 거네? 북극이거나 남극이거나.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자, 얘는 어디서부터의 각도예요? 어디서부터의 각도예요? X축에서의 각도죠? 그럼 X축에서 90도니까 X축에서 90도니까 플러스 Y축이죠. 근데 X축에서 2분의 3파이면 마이너스 Y축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Y축 자체가 되는 거예요. 즉 X축 자체 위에 있거나 Y축 자체 위에 있거나 아시겠어요? 그게 모두 다 포함되는 조건 바로 뭐겠어요? YZ 평면을 얘기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YZ 평면에 있는 모든 함수값들에 대해서는 이걸 0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d 오비탈의 경우 앵귤러 노드가 YZ 평면이죠. YZ 평면이죠. 따라서 이것은 P 뭐예요? P 뭐예요? PZ는 여기 있잖아요. 바로 YZ 평면이 노드인 것은 앵귤러 노드인 것은 YZ 빼고 나머지 PX 오비탈이 있다는 얘기예요. PX 오비탈의 앵귤러 노드가 YZ였죠?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물론 어반브릭스 수업이긴 하지만 그거 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저번 주 금요일 수업이에요. 건우야 그 얘기했었죠? 금요일날? 그래서 그 금요일 수업 꼭 보셔야 되겠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 많이 있으니까 꼭 봐야 돼. 그리고 이번에 설이니까 좀 릴렉스하게 재밌는 얘기도 많이 했으니까 봐. 알겠어요? 인생에 도움이 되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P 오비탈 나오니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D 오비탈이 뭐라는 얘기예요? PX인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PX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PX면 나머지는 뭐겠어요? 얘는 PY가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정수가 P인데 뭐라고요? D가 P인데 그래서 레디얼 노드가 몇 개예요? 레디얼 노드가 몇 개예요? 아니. 그래서 앵귤러 노드가 몇 개예요? 무려 4개인데요. 요님 한 개. 한 개잖아요. YZ 평면 한 개 있잖아요. 그럼 그게 L이겠죠. 그러니까 P 오비탈이죠. 무슨 말 알겠어요? 앵귤러 노드의 모습은 뭐라고 그랬어요? 열린 면이라고 했죠? 열린 면. 자, 요거를 다 조합한 게 YZ 평면이라는 하나의 열린 면이 나오는 거죠. 하나의 열린 면이 나오니까 가군동량 능량수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 오비탈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자, 빨리 쓰세요. 빨리 쓰세요. 자, 빨리 써, 빨리 써, 빨리 써. 빨리 써. 자, 다 썼죠? 자, 지운다잉. 지운다. 그 하나 지울게요. 지운다. 지우자. 쑥쑥쑥쑥. 지우자. 쑥쑥쑥쑥. 자, 두 번째 이 d 오비탈의 경우는 ml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 요거 보이죠? 이거 요게 관습적으로 뭐로 정해지냐면 d yz dzx예요. 알겠죠? 이게 참고로 ml이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경우는 d x제곱 빼기 y제곱 dxy예요.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알겠죠? 근데 사실 뭐 이게 이걸지 뭐 당장 모르잖아요. 사실은 알고 있으면 편한 건데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서 찾아낼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서 찾아낼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할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이제 ml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dyz하고 zx를 의미하는 건데 ml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는 요거하고 요걸 의미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찾아내느냐? 요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거 그러면 15 16 파이 한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의 코사인 2파이 됐죠? 자, 이걸 뭐로 만드는 게 앵귤러 노드예요? 0. 이게 바로 앵귤러 노드의 조건이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풀면 되느냐? 시타는 0에서 파이 됐죠? 시타는 0에서 파이죠. 그리고 혹은 파이가 2파이가 코사인 2파이가 0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그냥 파이에서 0이 되는 조건은 2분의 파이였잖아요. 2분의 파이 아니고 나누기 2에서 4분의 파이거나 4분의 3파이거나 아니면 4분의 5파이거나 4분의 7파인 거죠? 됐죠. 됐죠. 자, 그럼 여러분 봐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무슨 의미였어요? 요게 무슨 의미였어요? Z축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교좌표계와 극좌표계에서 어떤 입체를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사뭇 다른 거예요. 그냥 XY 좌표축에서는 그냥 무슨 축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를 극좌표계에서는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상상을 좀 해야 돼. 상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극좌표계에서 뭔가를 표현하는 방식이 좀 남다르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의 각도죠? X축으로부터의 경도죠. 그러면 4분의 파이면 몇 도예요? 45도잖아요. 45도. 그러면 X축에서 45도. 그럼 45도와 4분의 5파이. 여기서 45도하고 여기서 이렇게 45도하고 합쳐지면 뭐냐고요? 바로 y 콜 x가 되는 거죠. y 콜 x를 각도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역으로 얘하고 얘를 조합하면 이건 y 콜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즉 y 콜 x라는 직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y 콜 x라는 직선에 z축이 더해진 평면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얘는 y 콜 마이너스 x하고 z축이 더해진 평면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뭐냐? 자, 보시면은 x축이 있고 y축이 있죠. x축이고 y축이 있죠. 어디 갔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됐죠? 그럼 x축이 있고 y축이 있잖아요. 그럼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이때 여기에서 요런 노드와 요런 노드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짜자자자자자잔. 아유, 그림 잘못 그려졌어. 자, 바로 짜자자자자자잔. 짜자자자자잔. 여기 바로 y 콜 x 그래프일 거고 여기가 y 콜 마이너스 x 그래프겠죠. 그리고 이렇게 서 있는 게 무슨 축이야? z축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언급하는 요 조건과 요 조건을 합치면 요런 노드하고 요런 앵귤러 노드인 거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앵귤러 노드 몇 개? 2개가 있는 거지. 앵귤러 노드가 2개니까 이 경우 L 값이 얼마야?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앵귤러 노드가 2개인 L이 2고 노드가 이렇게 2개가 생긴 오비탈은 바로 와, 충격이다, 충격. 이렇게 돼 있는 오비탈이겠죠? 알겠죠? 그래서 얘는 정체가 뭐다? d x제곱 빼기 y제곱인가 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d x제곱 빼기 y제곱. 알겠죠?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됐죠?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는 건지 알겠죠? 그래서 꽤 심각하게까지 내용을 묶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뭐 외우세요 하면 꼭 외워야 돼야겠죠? 네, 그래서 논리 됐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아까 얘기했던 그 핵에서 전자까지의 평균 거리 그 다음에 침투 효과 알겠죠? 그런 얘기 등등등 할 거예요. 그리고 제발 금요일 강의 좀 봐야겠죠? 봐. P오비탈 되게 중요한 얘기 많이 해놨으니까 꼭 봐야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리고 이제 22번, 23번도 필요해요. 22번, 23번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22번, 23번은 아직 내 수업 시간에 언급하진 않았어요. 뭐냐면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에 대한 건데 그 다전자 원자 전자 배치 중에서 22번 문제가 위치 다이어그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하나도 안 중요한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치 다이어그램이라는 컨셉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만들어둔 문제가 22번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다전자 원자 전자 배치할 때 그때 다시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자료는 가지고 있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설 잘 지내고 주말에 봅시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 학교 언제 들어가지? 2월 그게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요? 일요일 들어가니까 그러면 다음 주는 월 수 수업이 없겠네. 알았어요.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그래요. 조심히 가요. 네. 저 그거 원래 있던 그게 지금 잃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혹시 어떤 거? 뭐 어떤 거? 그 원래 저거 프린트요? 알았어. 드릴게요. 근데 그